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책 처방 론칭 특집 사랑 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라이트님의 책 처방 의뢰에 맞춰서 지난 시간에는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 그리고 스미노 요루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제 예고드린 대로 이번 에피소드 때는 저희 세 사람이 이제 읽었던 사랑 이야기 중에서 뭔가 약간 그 알퐁스 도데의 별과 분위기가 비슷한 아련한 그리고 뭔가 약간 첫사랑 혹은 풋풋함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는 그런 책들을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해와봤어요. 그 혹시 뭐 그런 것도 고려했나요? 이렇게 스킨십이 적은 사랑 이야기? 저는 한 권은 스킨십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한 권은 굉장히 하드한 스킨십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하드한데 분위기는 별이랑 비슷해요. 통한다고요? 통해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자, 그 YG가 지금 그 두 권 중에 가져온 거 하나, 그 하드한 거 그거부터 그럼 그거부터 얘기를 좀 얘기를 풀어볼까요? 할까요? 네. 그 미국의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이야기꾼이 있다면 스티븐 킹보다 한 세대 미치긴 하지만은 스티븐 킹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 정도의 명성을 얻을 법한 영국의 닐 게이먼이라고 하는 재담꾼이 있어요. 이야기꾼이 있는데 그 닐 게이먼이 1999년에 낸 책인데 스타더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세요? 스타더스트? 네. 전 처음 듣는 작가 이름이고 책 이름도 처음 듣는데요. 네, 닐 게이먼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1999년에 발표한 스타더스트인데 우리나라에는 2007년에 나왔는데 왜 2007년에 나왔냐면 2007년 8월에 동명의 영화가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 영화의 원작으로 이제 같은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 나왔는데요.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그 디카프리오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었던 줄리엣 역할을 맡았던 클레어 데인즈. 예, 클레어 데인저가 지금은 이제 연기파 중년 배우로 이제 변했지만은 중년 배우. 야. 네, 이 스타더스트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여자 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니즈 시절이었었어요. 네, 그 스타더스트의 이제 여주인공이 클레어 데인즈가 맡았던 그 영화의 원작이 바로 이게 스타더스트인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스타더스트 책을 제가 사가지고 그냥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꽂아놨어요. 가끔씩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힐링이 되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꼭 권하고 싶어서 야심차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은 진짜 JYP가 싫어할 만한 설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설정? 지금까지 듣고는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설정이냐면은 이런 설정입니다. 이제 영국에 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은 우리 이제 인간인들이 사는 세계인데 9년에 한 번씩 되게 요정들이 사는 세계와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9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요정들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무슨 장에서 신비한 뭐 물건들 같은 것도 팔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교류의 장인 그런 마을인데 이제 더스틴 손이라고 하는 한 남성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결혼을 약속한 자기 여자친구한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기웃기웃대다가 어떤 신비한 매력을 가진 여성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정과 인간이 동침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하룻밤 동침한 그 요즘 말로 하면 원나잇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신비한 마을로 돌아가는데 얼마 후에 그리고 이제 이 소는 이제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와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 경계 부분에서 얼마 후에 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기 아빠는 손이라고 더스틴 손이라고. 그래서 이제 졸지에 이제 걔는 이제 엄마 없는 근데 자기 아기인 것 같은 아기를 이제 키우게 되고 그 요정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트리스트란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비슷했나 봐요. 트리스트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너무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빅토리아라는 수식어로 이제 그 소설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빅토리아를 너무 흠모하고 막 좋아하니까는 하다가 이제 스킨십을 시도하는데 이제 빅토리아가 그 순간에 별이 떨어져요. 저쪽에서 저 별을 나한테 가져다 주면 그래서 별과 연결되는 거군요 지금. 오. 저 별을 따다 주면은 너와 사랑을 하겠어. 뭐 이런 식 약속을 해서 그 정도 얘기하면 거절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게. 이트리스트라는 그래 별 정도야 하면서 이제 별을 따러 이제 성벽 너머로 이제 그 요정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서 그 별에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별까지 갔는데 사실은 그 별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나는 안 볼란다. 별이 아니라 별 아가씨였고 별 아가씨 이베인이라는 그 이베인이 바로 이제 영화에서는 그 클레어 데인즈가 맡은 여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요정 사이에 태어난 이 청년과 그 별 아가씨 사이에 이제 사랑인데 당연히 그 별 아가씨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존재를 얻으면 여러 가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가씨를 이제 뭔가 해하거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여러 또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이 얽히고 설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약간 판타지 모험처럼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판타지 소설이죠. 로맨스네요. 소설. 네, 한편의 로맨스 판타지 소설인 거죠. 근데 지금 닐 게이먼이라고 쳐봤더니 이렇게 재밌는 사람을 왜 몰랐을까 싶네요. 이게 만화가네요. 원래 시작은. 네, 만화가로도 히트했고 TV 영화 쪽에도 일을 하고 온갖 종류의 글을 쓰는 이런 사람이고요. 1960년생. 뭐 나이도 꽤 많네요. 네. 그 소설의 가장 큰 힐링 포인트가 뭘까요? 저는 되게 그냥 사랑해요. 네, 읽으면은 되게 충만해요. 예, 사랑으로. 충만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지상에 떨어진 별 아가씨와 그리고 인간과 요정의 관계 속에 태어난 이 청년이 맺어지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걸 방해하는 또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은 많이들 안 계실 테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언뜻 날 텐데 별의별 고난을 다 당해요. 예, 무슨 잔혹 무슨 안데르센 동화 이런 느낌의 영웅서사네요. 네, 그런데 되게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면서 이제 둘이 사랑을 이렇게 딱 쟁취하는 그 과정들이 정말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이랑 같이 읽기에는 약간 하드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기이하고 아름답고 잔혹한 사랑 이야기라고 막 수식어들이 붙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되게 약간 냉혹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차가운 설정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뭔가 소중한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 군상들의 그런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날것으로 묘사가 되면서도 거기에서 이렇게 훼손되지 않는 어떤 주인공들 간의 사랑 이야기가 되게 이제 더 돋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좀 이렇게 뭔가 사랑 이야기 한 편, 특별한 사랑 이야기 한 편 읽어보고 싶다. 라면은 저는 스타더스트를 권해드리고 읽으면은 아마 모르겠어 어떤 분들에게는 이건 내 인생의 사랑 이야기인데 하면서 이제 좀 킵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서사시 같은 느낌이네요. 책도 꽤 두꺼워요. 한 400쪽, 500쪽 정도 됩니다. 네. 네. 역시. 두껍네. 전 뭐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지만 네. 일단 책을 좀 뒤적뒤적은 해봐야겠네요. 네, 네. 저렇게까지 재밌다고 하니. 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재밌는데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자, 박평이 들고 온 책 하나 던져보시죠. 저는 이 YG랑 좀 반대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해주신 책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네, 사랑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이라는 소설인데요. 한 굉장히 짧은 소설입니다. 중편 정도 되는 소설이고요. 은행나무에서 노벨라라는 짧은 시리즈로 나왔던 책이에요. 그
최진영 작가가 한국 그 문학계에서는 사랑 이야기를 좀 주요한 테마로 계속 쓰고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소설 해가 지는 곳으로 이런 것도 그 재난 상황에서 남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야기고 이제 그런 테마들을 계속 이제 변주를 하고 있는데요. 구의 증명은 이제 어떤 설정이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한 남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의 이름이 바로 구예요. 구의 증명에서 구가 남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여자 이름은 담인데요. 이 구가 어떤 사람이라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빚 때문에 거의 삶이 뭐 거의 파괴될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그 길에서 그 빚쟁이들한테 맞아서 죽어요. 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담이 그 사랑 너무 크고 절실했던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다음에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구를 먹습니다. 구의 주검을 먹어요. 그 말하자면 너의 채장을 먹고 네, 싶어야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의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비유나 은유가 아니고 정말로 먹는 설정이고 그게 사실 읽고 나면은 비유로 읽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 잃었을 때의 상실 그리고 그 애도의 행위로서 먹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요. 소설의 형식은 구와 담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됩니다. 그래서 구가 살아있을 때 삶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담이 이제 구를 먹는 이야기 그리고 그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교차하는데요. 이게 뭐랄까요? 그 얼마나 사랑을 했고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면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함께 하고 싶다는 상상을 할까. 그 절박함이라든지 애절함 같은 것들을 그 읽는 내내 느낄 수 있고 그 기괴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컨셉이 그 타당하게 느껴질 정도로 최진영 작가의 문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문단에서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소문이 좀 많이 나 있는 책이고요. 뭐 판매 쪽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이에요. 네. 구와 담 사이에 심지어 잃어버린 연인을 먹어버릴 정도로 네. 그 사랑의 절실함 같은 것들이 소설 속에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딱 묘사가 되나요? 그렇죠. 그 표현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좀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증명이 되기 어렵죠. 네, 서로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인데 나머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랑을 하면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상상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서술이 되는 거예요. 네. 매력적인 소설이에요. 네. 구의 증명. 네. 작가 이름이 뭐라고요? 최진영 작가. 네.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 찾아봐야겠네요. 약간 네. 납득이 잘 안 된다는 듯한 표정들이신데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먹는다라는 설정이 납득이 될 정도로 네. 둘 간의 그 절실한 사랑이나 관계가 묘사가 되었다면은 네. 그 소설은 굉장히 훌륭한 소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한때 좀 막 좀 지독한 사랑 이야기 없나 막 찾았는데 의외로 요즘에 한국 작가들은 사랑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진영 작가가 좀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고요. 네, 구의 증명 후속작으로 나온 뭐 해가 지는 곳으로를 봤을 때도 이 작가가 사랑 자체에 얼마나 주목을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감성이고 에너지인지를 계속 변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작가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JYP는 어떤 책을 골랐나요? 저는 몇 년 전에 읽은 건데요. 독일 사람 다니엘 글라타우어라는 사람이 쓴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목부터 뭔가 되게 이 책은 일단 왜 읽었냐 하면 이제 신문에 이제 신간 안내가 났는데 거기 쓰신 기자분이 일단 뭐 올해 들어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밌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그 정도 말에 쉽게 넘어가진 않는데 모든 소설의 그 분량이 다 이메일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남녀가 주고받은 이메일로
이메일로만 책 한 권을 썼다는 거지. 특이하게. 음. 일단 호기심이 들잖아요. 네. 도대체 그게 그러면 가능한가? 구글에서 이메일 사랑 독일 소설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치면 딱 하면은 이제 나옵니다. 딱 제목이 예. 나오는 거군요. 예. 이메일 독일 소설 여러분 네. 바로 나오는 음. 다니엘 글라타우어 이 모데우잖아요. 저도 지금 보고 읽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샀어요. 음. 일단 저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만 가지고 다른 아무 설명 없이 소설을 한 편 장편을 쓸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 말이 돼? 이러고는 읽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있었죠. 키다리 아저씨 같은 경우도 편지로만 이루어진 소설이니까. 그렇네. 네네. 그건 편지인데 지금 이건 이메일이니까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 이제 편지니까 한 장 한 장의 호흡이 되게 길고, 네. 근데 이메일은 이제 짧게 왔다 갔다 실제로 하잖아요. 짧게 왔다 갔다 하는 짧은 식으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진짜 이메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할 뿐더러 진짜 재밌네 이게 내용이. 그리고 이거는 아저씨 아줌마들의 이야기거든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아저씨 아줌마들의 사랑 얘기라고요? 그렇죠. 불륜이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아련합니까? 근데 아련해요. 이메일로만 서로의 존재를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고 끝까지 안 만나요? 아 그건 스포일러가 되는 거구나. 이메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데서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메일로 오늘 만남 좋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 스포일러가 되니까. 네. 오늘 만남 좋았어요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되게 그게 이제 증거로 채택돼서 법원에 가죠. 법원에 가죠. 오늘 정말 좋았어. 뭐 이거 그거는. 네.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설정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이제 주인공이 이 웹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정기 구독하던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를 고만받겠다고 취소한다고 이메일을 떨렁 보냅니다. 그랬는데 답이 없어요. 씹힌 거죠. 그래서 뭐래? 이러고는 이제 그래갖고는 또 보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잡지 고만 본다는데 무시 대답도 없고 이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답장이 와요. 답장에서 보낸 사람이 어디 무슨 심리학인가 공부하는 교수님이 답장을 보내와요. 야 나는 그 잡지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답장이 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스펠링을 이메일 주소를 한 글자를 잘못 쓴 거야. 처음에 주소를 입력할 때. 그게 이제 우연한 만남인데 이게 옛날에 19세기에는 있을 수 없었던 종류의 우연한 만남이 지금 이메일 알파벳 하나 잘못 치는 바람에 벌어진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또 이 사과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끝났죠. 그리고 또 한참 몇 달이 지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주인공이 또 이메일을 단체 이메일을 사람들한테 뭐 크리스마스 인사인가 해가지고 이제 쫙 뿌리는데 그때 또 실수로 또 그 남자한테 이메일이 또 갑니다. 이 남자가 또 이메일을 보내요. 뭐 사과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둘이서 이메일을 주고받아요. 펜팔 하듯이. 근데 이제 갈수록 이게 여기까지 들으면 다 뭐 그냥 그러다 말겠지 싶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흡연력이 있고 계속 자기 얘기 조금씩 이게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는 속 얘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고 하면서 쭉 보내는데 이게 우정이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가요. 네. 정말 연애할 때 이렇게 할 법한 속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나씩 자기 얘기를 네. 이렇게 들려주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설정이네요. 이메일은 굉장히 빠르고 되게 또 디지털 수단인데 되게 지금 그 이메일을 통해서 아날로그적인 굉장히 느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뭐 이 스포일러가 안 되는 수준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돌싱이든가 하여튼 오래전에 읽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현재는 파트너가 없어요. 남자는 그래서 이메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알게 됩니다. 이 이메일을. 그 이후에 일반 독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휙 틉니다. 또 이게. 그래서 이 남편이 보이는 행동이 이러는 의구심을 보이면서 이 남편이 그 남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책을 보셔야 됩니다. 아, 보고 싶네요. 네. 보고 싶다. 재밌어요. 연락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 책의 미덕 또 JYP가 사랑하는 짧아요. 아유 하루면 다 읽습니다. 이거. 비행기 뭐 한 서너 시간짜리 비행기 한번 타시잖아요. 그러면 내리기 전에 다 봅니다 그냥. 아 이게 JYP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목이 또 딱 연상이 되네. 새벽 3시.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부나요. 네. 진짜 이게 이메일을 보통 그 시간에 그런 이메일들은 꼭 그 시간에 보통 썼을 법하지 않습니까? 새벽 한 2시, 3시 정도? 근데 이분의 책이 이 이후에도 한 두세 권 정도 한국어로 더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는데 뭐 하나 딱히 그렇게 많이 팔린 것 같지는 않던데 본 분들은 다 아주 재밌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재밌어요. 새벽 3시 바람이 부네요. 네. 네. 별하고의 느낌이 어디서 연결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 서로 모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초반 부분에서는 특히 막 이렇게 밀당 아기자기 이건 수작도 아니고 수작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분위기에서 별이랑 연결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아가씨와 목동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는데 어떤 도전적인 선택으로 그쵸.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의지로. 그리고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에 이제 속편이 나옵니다. 또 아, 주인공들 똑같아요? 같은 주인공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이 완결성 있게 끝나는데 한 1, 2년 있다가 이게 속편이 예고되는 소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작가가 그 다음에 뒤에 벌어지는 또 이야기, 죽지 않으려고. 네, 그거를 또 써가지고 또 히트를 하고 전 그것도 봤어요. 네. 그 책도 봤는데 그거는 솔직히 뭐 전작만큼 재밌지는 않습니다만 제목만 언급을 해주시죠. 제목을 제가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속편은 7번째 파도라고 하는 속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영원히 사랑해라는 이름의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이 또 나왔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뭐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가 제일 많이 그래도 팔렸을 겁니다. 네,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YG가 준비해온 다음 책도 네, 다음 책도 저는 이제 좀 짧게 할까요? 네. 두 번째 책들은? 네, 두 번째 책들은 좀 짧게 저는 그냥 다 이번에는 그냥 그런 식의 약간 좀 10대 풋풋함 뭐 이런 책들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밤의 피크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온다리쿠가 쓴. 박평은 유명한, 읽어보셨어요? 저는 온다리쿠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 리쿠 아줌마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밤의 피크닉으로 먼저 접했어요. 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되게 막 좋아하는데 그 밤의 피크닉이 일본의 서점 직원들이 선정하는 서점 대상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도 서점 대상이잖아요. 제 2회 서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 밤의 피크닉이고 지금은 이제 그 온다리쿠라는 일본 작가가 되게 일본의 장르 문학을 대표하는 굉장히 그 이름 있는 작가가 되었지만은 이 밤의 피크닉을 내고서 이제 평론가들이나 혹은 독자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드디어 이제 신인 아닌 신인으로 거듭났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런 작품인데 정말 이 책은 진짜 풋풋한 그런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은 JYP는 설정 들으면 막 그런 설정으로 소설이 가능해? 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남녀공학인 북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일본에 실제로 있는 고등학교는 아니고 작중에 북고등학교. 북고등학교. 근데 북고등학교에서는 해마다 연례 행사로 보행제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60km를 걷는 거예요. 전교생들이 밤새서. 왜 굳이? 그러니까 지금 말했지 우리나라는 행군을 떠오르는. 근데 이제 그 무슨 군장을 메고 걷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걷는데 재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행사지만은 졸업생들한테는 되게
10대를 정리하는 그런 행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들은 진짜 아침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그 보행제 기간 동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10대 몇 명이 주인공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24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딱 그 소설에다가 꽤 두꺼운 소설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이런 단순한 설정 속에서 되게 굉장히 잘 읽히는 소설 한 권이 시간. 나올 수 있다니 라는 생각. 근데 이제 그 소설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도오루라는 이제 10대 남성과 다카코라는 10대 여성인데 둘 사이는 소문으로는 몰래 사귄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 몰래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냐면 유별나게 두 사람들이 서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 둘은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어색하니까 서로 외면을 하고 사실은 사귀는 사이인가 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 둘은 약간 과거사가 있는 앙금이 있는 관계인 거예요. 어떤 앙금이 있는 관계냐면 이복 남매. 네. 그러니까 이혼한 다카코의 어머니가 도오루의 아버지와 잠시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이 다카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서로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의 존재가 되게 불편하고 뭐 때로는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인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카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계를 인지를 하면서도 도오루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은 호기심도 있고 어쨌든 이복 남매니까 다가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밤 12시가 넘기 전에 도오루에게 내가 말을 한마디 걸어야 되겠다 라는 식의 이제 이 보행지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고요. 또 도오루는 도오루대로 이제 어떤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다카코와 도오루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과 뭐 심리 묘사와 그리고 이제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들 속에서 풋풋하게 살짝씩 드러나는 서로에 대한 호감들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진짜 하이틴 청춘 로맨스물. 네. 설명 들으면서도 되게 미소가 막 지어지는데 한 블로그 표현에 따르면 그 내용이 몹시 풋풋하여 마치 4월경 나뭇가지에 돋아나는 새싹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한 평론가가 추천사를 어떻게 썼냐면 모두 줄지와 함께 걸을 뿐인데 어째서 이렇게 특별한 느낌은 걸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사소한 배려와 이해 속에 깊어지는 우정, 10대 시절의 복잡다단한 감정의 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 정말로 멋진 작품이다라는 평을 했는데 진짜 딱 그런. 네. 그럼 아까 그 블로거의 네. 평이나 JYP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요? 밤의 피크닉? 저는 밤의 피크닉을 재미없게 읽기란 좀 어려워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 아마 밤의 피크닉을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격한 공감의 고개를 끄덕이실 테고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손에 들어보시면 정말 야 이거 행복하실 괜찮네. 거예요. 행복하실 네. 거예요 네. 진짜. 그 우리 언젠가 셋이 모였을 때 왜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한 번도 안 읽은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작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한테는 온다리쿠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근데 온다리쿠라는 작가가 뭐부터 시작하기 어렵다면서요. 네, 근데 정말 온다리쿠라는 작가도 약간 다양한 얼굴을 가진 작가예요. 어떤 소설은 정말 잔혹 스릴러물 비슷한 느낌의 소설도 있고요. 어떤 건 정말 JYP가 싫어하는 판타지스러운 소설도 있고 또 이런 이 밤의 피크닉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그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꿀벌과 천둥. 꿀벌과 천둥 같은 그런 소설은 굉장히 리얼한 일상을 섬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흡입력 있게 끄는 스토리텔러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밤의 피크닉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평도 뭐 하나 더 던져주시죠. 네, 저는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인데요. 알퐁스 도데의 별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소개하면 좋을 책으로 저는 이 책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저는 백의 그림자를 읽었는데요. 네.
이게 어디서 별하고 연결되는지는 잘 느낌이 안 오는데요. 저희가 황정은 작가를 한번 모시려고 네. 좀 고민을 하면서 백의 그림자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황정은 작가가 이제 무슨 집필 중이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좀 이게 집필 발표가 집필이 끝나면 그때 한번 책걸상에 출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었죠. 그 목동이 아가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말들 표현들이 정말 아름답고요. 그 아가씨를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들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사실 그 순수한 사랑 거기서 저는 나오는 거고 우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그런 표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백의 그림자는 사실 뭐 대단한 이야기가 있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미러, 표현들 이것이 많은 말이 아니어도 얼마나 적은 표현으로도 혹은 그게 침묵이 동반된 적은 표현으로도 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정말 너무 잘 느낄 수 있는 책이고요. 그런 로맨스 소설들 중에서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했을 정도로 한번 읽으면 그런 책인데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제 소개하면 뭐 종로 세운상가로 연상되는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40년 된 전자상가가 배경이에요. 근데 이곳이 곧 철거될 거라는 이제 얘기가 들려오면서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이제 몰락해 가는 과정에서 은교와 무제라는 이 두 남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아주 느슨하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되고요. 이 백의 그림자는 백자가 흰 백자가 아니고요. 백백자예요. 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풍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고 그 안에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아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아주 순수한 사랑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이죠. 백의 그림자도 저기 좀 얇아요. 예. 장편이라고 네. 하기에는 조금 중편? 요즘 뭐 경장편, 경장편 소설. 그 정도 네. 수준이라서 그 금방 시리즈잖아요. 읽었죠. 저기 82년생 김지영을 낸 네. 그 시리즈. 아. 시리즈의 전신. 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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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황정은 작가 같은 황정은 경우는 작가님, 황정음 씨도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황정은 작가 같은 경우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황정은 작가님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은 작가님은 뭐 그 JYP랑 YG가 이제 문학 평론가들도 좀 많은데 여러 문학 평론가들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읽을 만한 소설을 쓰는 젊은 작가,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로 그냥 많은 분들이 꼽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 제가 황정은 작가를 지금 황정음 씨를 모시고 싶은 마음에 자꾸 지금 말이 헛나오고 있는데 황정은 작가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제 친구 평론가한테 야, 요즘 한국 소설 뭐 좀 읽을 게 없다, 좀 훌륭한 작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걔가 시크하게 황정은은 읽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었는데 그랬더니 일단 그걸 좀 봐봐 이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기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대주 중에 한 분이죠. 네. 자, JYP 마지막으로 전 뭐 이제 아주 짧게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모두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소설 하나 투척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거야말로 정말 JYP도 그런 소설을 읽나요? 거의 안 읽는데 이거는 하도 많이 팔렸다고 해가지고 특히 일본에서 이게 상실의 시대보다 더 많이 팔렸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300 몇십만 부 이렇게 팔린 책입니다. 일단 그 왜 저기 뭐가 새로 생겼는데 영화 같은 것도 전혀 볼 마음이 없었는데 막 1000만 명이 봤다 이러면 우리 왠지 보고 싶잖아요. 그 심정으로 봤어요. 보고 나서 물론 후회는 했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계열의 책은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봤어요. 그냥 정말 고등학생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최장하고도 비슷하고. 근데 어때요? 최장이랑 그 세상의 중심에서 뭐지 제목이? 사랑을 외치다. 사랑을 외치다를 비교를 하면 뭐 어떤 측면으로 비교를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읽을만한지 JYP 관점에서는
글쎄요. 어쨌든 대중적으로 훨씬 성공한 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인데 훨씬 성공했죠. 이것도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약간 또 설정도 좀 비슷하잖아요. 결국 그, 병 걸려서 죽는 병, 이야기죠. 백혈병이죠. 네, 네, 여기는 세상의 백혈병이고. 중심은 백혈병 걸려서 여학생이 죽는 이야기인데 그 단순한 플롯을 가지고 나름 참 아기자기하게 잘 풀어가고요. 근데 참 전 양쪽 얘기가 다 이해가 되는 게 이 책이 이제 히트했을 때 그 수많은 평론가 혹은 일반 독자들도 이거 쓰레기다 이 책은 너무 유치하다. 작가가 중학생이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반대로는 야 이게 잘 읽히고 쉽게 쓰여지면은 다 유치한 거냐 이러면서 응? 넌 왜 이 정도로 이런 거 못 쓰는데 라면서 이제 또 욕한 옹호하고 이 책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는 양쪽이 왜 그러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고요. 뭐 그냥 굳이 봐야 돼 싶은 만큼 이제 청소년물 진짜 고등학생을 타겟으로 한 소설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간에 또 할아버지의 또 옛날 뭐 연인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이러면서 뭐 쓰레기라고 하거나 뭐 중학생이 썼냐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이렇게 형편없지는 않거든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그지 같은 건데 응? 하루키의 그 유명한 상실의 시대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호기심에 읽어보긴 했었는데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냥 느낌만 놓고 보면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가 느낌은 더 좋았던 것 저도 같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의 췌장이 조금 더 정교하다 그럴까요? 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문학성? 네. 이거는 췌장이 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저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가 좀 더 있어. 굳이 두 책을 비교하자면은 그 너의 췌장은 먹고 싶어가 그 세상의 중심에 비해서 죽음에 대한 통찰이라든지 좀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은 정말 그 사랑에 집중. 둘 하고, 사람의 관계에만 네, 집중하는. 그런 맞아요. 이야기니까요. 다 보셨군요. 네. 마치 안 본 척하고 다 있으면서도 아니 본 게 부끄러웠던 아니에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고 쓰레기라고 욕했던 평론가 중에 한 분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안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원작하고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영화는 안 봤는데. 저도 영화는 안 봤습니다. 원작에서는 그 성인이 된 이후에 서술이 아주 조금 뒤에 잠깐 나오고 많은데 영화에서는 아예 이제 네. 이 성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영화가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근데 받았었는데. 영화 만들 때 다 그런가 봐. 이 췌장을 먹고 싶어도 영화는 성인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시절이 회상되는. 회상되는. 그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역 배우들만 써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그렇겠죠. 뭔가 이렇게 관객 동원 이런 데서 네네. 약간 좀 취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스타들이 좀 셀레브리티들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우리나라 한국판 그 번안해서 만든 영화에도 뭐 송혜교 같은 배우가 출연하고 네네. 그랬었던 영화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소나기가 좋은 건 이게 뒷이야기가 없고 정말 다른 어떤 상황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린 학생들이 맞아요. 네, 정말 맹목적으로 뭐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얘기들이 좀 붙으면 약간 퇴색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타라이트님의 친구분 별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도 세상의 중심 요것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자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를 마지막으로 이 책 처방을 론친 특집 사랑을 끝내야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처방을 해드렸어요. 뭐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도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사람이 두 편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닐 게이먼의 스타더스트 그리고 온다리쿠의 밤의 피크닉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박평이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 그리고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 네 그리고 JYP가 다니엘 글라타우어의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그리고 카타야마 쿄이치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총 8권을 저희가 8권 혹은 8편의 이야기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모든 책 처방을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강조하다시피 이번 책 처방 론칭 특집 사랑 특집편으로 꾸몄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라이트님은 어쨌든 뿌듯하시지 않으실까. 네. 정성은 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라이트님께 저희 책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주소 연락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JYP랑 YG가 예쁘게 사인을 해서 그리고 두 사람 이름을 검색하면 저희 둘이 쓴 책들이 여러 개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 목록 보시고 혹시 받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네. 지정해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책걸상은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평도 고맙습니다. 박평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